안녕하세요. 주런코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딩 문제 중에 백준 알고리즘이라는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백준 알고리즘이 어떤 되냐, 이렇게 백준 이렇게 치면은 백준 알고리즘이라고 뜹니다. 이 사이트도 그냥 알고리즘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거의 풀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풀어보게 되었어요. 그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가 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저도 풀어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이제 좀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들이 보시면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전체 문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여기 올림피아드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이렇게 문제도 되게 많고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신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뭐 튼 사람이 한 명의 문제 딱 타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뭔지 이렇게 딱 뜨는데 이 문제들의 풀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를 좀 보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뭐 여기서 뭐 채점 현황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푼 게 나오는데, 맞은 사람들 걸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제 막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을 내야 안 내도 되는데 이제 돈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내면은 제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풀이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이제 저도 생태계에 도움을 주게 되면 코인을 받습니다. 그 코인으로 가지고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내면 아마 그 코인을 충전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면 코인을 이렇게 뭐 1100원에 10코인, 한 문제 보는 게 10코인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1100원에 한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한 문제에 대한 오픈 소스를 프리와 같이 제공을 해주면 이 10코인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약간 좀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야 되죠 당연히. 사이트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리드 코드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내가 왜 틀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풀었는데 그 문제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냥 런타임 에러, 뭐 시간 초과 이런 걸 뜨는데 어떤 예제에서 그 리미트가 걸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리드 코드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예제들을 이용해서 이제 채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뭐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어도 뭐 하드 케이스, 하드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떤 하드 이그젠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 같은 거 좀 읽어보면은 뭐 그런 거는 본인이 만들어서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왜냐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초짜들,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했을 때 왜 틀렸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별로기도 한데, 대신에 여기에는 이제 좀 이지한부터 하드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단계별로 훑어보기 하면은 이렇게 뭐 되게 쉬운 것부터 해서 되게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좋고, 여기 보면 강의 같은 거라고 해서 여기 돈 내고 듣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신청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18만원, 64만원 뭐 이렇게 돈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무료 사이트라기보다는 조금 돈을 좀 써가면서 코딩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뭐 프리도 돈 내면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있고, 뭐 문제도 되게 체계화되어 있고 해서 좋은, 그런 면에선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여기 보면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 보면 저도 예전에 수학 올림피아드를 했었는데, 여기 올림피아드가 뭔가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특목고라든지 뭐 그런 데 갈 때 올림피아드가 되게 중요한 시절이 있어가지고 올림피아드를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정보 올림피아드를 하진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좀 나이가 먹었지만 그 당시 때 이런 문제 풀었구나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이 문제 한번 지금 제가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코딩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을 그렇게 빡세게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약간 올림피아드에서 잠깐 그냥 회상을 하자면 수학 올림피아드든지 뭐 과학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 화학 이런 올림피아드들은 이제 대학교 때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학은 대학교 때 배운 거랑 그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랑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학과 애들 불러다가 문제를 풀게 해도 못 풀어요.
못 풀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보 올림피아드나 뭐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같이 과학 올림피아드 중에 일부분은 대학교 그 전공과 생들을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지식이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림피아드를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 올림피아드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컴퓨터 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올림피아드 문제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2019년 대회에서 1차 대회가 있는데 1, 2차가 있는데 2차 대회가 좀 더 어려운 거겠죠, 보통? 1차 대회에서 초중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부를 풀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중등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중등부에서도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이게 뭐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중등부 정보 올림피아드 여기 치면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가 무작정 푸는 건 아니고 1교시 2교시가 있네요. 시간 여기 보면은 10시에 시작이 되어서 이게 3시간 푸네요. 3시간 3시간 동안 1차 대회를 푸니까 1시간 반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1시간 반 안에 풀어야 돼요, 다들. 그래야 중등부 올림피아드 정도는 풀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1시간 반 정도 풀면 되고, 저는 여기서 양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양팔 문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문제 설명드리면 이렇게 입력이 2개가 주어져요. 3하고 157. 이 3이 이 숫자가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데 157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첫 번째 숫자는 이게 몇 개인지 말해주는 거고, 157을 가지고 이제 추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7 추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어떤 무게를 잴 수 있냐 이 문제인데, 1, 5, 7은 그냥 잴 수 있죠. 그 한 개.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가 추 무게, 우리가 재야 할 추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럼 네모에다가 1g을 재고 싶어요. 저희한테 지금 1하고 5하고 7g의 추가 있다. 그러면은 네모는 1 이렇게 하면은 1g이라는 거를 잴 수가 있는 거죠. 네모로. 그쵸? 2g을 재고 싶어요. 2g은 어떻게 되죠? 2g은 네모 더하기 5는 7이 하면은 네모는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모라는 걸 이렇게 하고 여기에 5g을 같이 이렇게 추를 하면은,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모가 있고 여기 5g의 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추를 재는 무게라고 했을 때 여기 7g을 내면 얘에 해당하는 건 2g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모와 추를 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3g은 어떻게 될까요? 3g은 보면 1 더하기 2 하면 되죠. 그쵸? 네모는 157인데 126이네요. 126으로 할게요. 126. 그러면은 2g은 이렇게 재면 되고, 이렇게 재도 되고, 네모는 이렇게 재도 되죠. 이거는 이렇게 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3g을 재려면 이렇게 재야 되고, 4g은 어떻게 되죠? 네모 더하기 2는 6 하면 네모는 4g이 재어지고, 5g은 어떻게 되죠? 5. 여기는 5. 이렇게 하면 5g 재고, 6g 하면 6g 이렇게 재고, 7은 1 더하기 6. 그쵸? 8은 1 더하기 2 더하기 6. 9는 1 더하기 2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1g부터 9g까지 다 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157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예제구나. 이게 157로 하면은 1g은 이렇게 재고, 2g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3g은 어떻게 재요? 3 못 재죠. 3 못 재고 4는 이렇게 하면 되고, 3g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x로 표시할게요.
4. 5g? 5g은 그냥 하면 돼요. 6g.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가 있죠. 6g, 7g, 8g, 9g. 9g은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9g 못 재나? 9g은 일단 안 되는 것 같고 10g 10g 어떻게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코딩으로만 짜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쵸? 여기 3g 잴 수 있네. 1, 2, 3, 4, 5, 6, 7, 8, 9, 10. 9하고 10을 못 재고 9하고 10 안 되고 11은 되네요. 여기서 3g 어떻게 해요? 3g 잴 수 있다는데 3g은 이렇게 하면 되네요. 3g은 그쵸? 3g은 이렇게 하면은 잴 수 있고 9하고 10 안 되고 11g 11g은 이렇게 12g 12g은 이렇게 13g. 아,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g부터 13g까지 잴 수가 있는데 최대는 당연히 더 더한 거죠. 더 할 수 있는데 9g하고 10g은 안 되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건 이 두 가지니까 정답이 2예요. 2. 그러니까 못 재는 게 정답. 이해되셨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모가 이제 들어가야 할 숫자가 안 되는 것들 9하고 10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어지는 게 이렇게 앞에서 두 개, 몇 개의 추와 그 추가 해당하는 문제가 그 그람이 주어지고 못 재는 그거에 대한 숫자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푸냐? 그냥 귀납법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만약에 추가 10개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추가 9개인 상황. 그러니까 솔팅을 한다고 쳐요. 그냥 뭐 이건 또 솔팅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추가 S로 할게요. S10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S1부터 S9까지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네모수, 이게 리스트라고, 이게 아웃풋 리스트라고 봅시다. 아웃풋 리스트. 그러면은 이 아웃풋 리스트 이용해 가지고 와 S10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걸 도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추가 10개가 주어지면 그 전 9개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와 새롭게 주어지는 S10을 이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 똑같이 귀납법.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무한번 가는 거, 이게 무한번이 아니고 이게 계속 가는 건데, S8과 S9를 이용해서 도출.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건 똑같이 과 S8 이용해서 도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귀납식으로. 그러면은 S1이 남겠죠. S1이 정답이죠. 출력. 그러니까 S1만 잴 수 있고 S1과 S2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구하고 S1, S2, S3가 주어질 때 S1, S2가 나온 결과와 S3를 이용해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최종 S10까지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도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럼 코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풀어놔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 소스를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력을 받을 때 여기선 파일 입출력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줄에 해당하는 입력을 받게 되니까 인풋 2번 하면은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K는 스트링을 받게 되거든요. 인풋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트링을 받은 걸 인트치 하면 이게 몇 개의 추에 해당하는지가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 1, 5, 7, 뭐 1, 2, 6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1과 2와 6으로 쪼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플릿으로 이제 파이썬 쪼개고, 그 다음 이걸 스트링으로 쪼개지니까 이걸 인트로 취해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1, 2, 6 스트링이 인트로 들어가니까 숫자 1, 숫자 2, 숫자 6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솔트 해주고, 이건 뭐 해줄 필요도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솔팅을 해준 거고,
S는 최대의 숫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 S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코드입니다. 일단 리스트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0이죠. 정답은 0이겠죠. 구할 수 있는 추가 0인 거고 계산의 수도 0인 거니까 0인 거고, 한 개면 한 개가 정답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리 sum 마이너스 u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그 한 개, 마지막 한 개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싱 한 거죠. 인덱싱 해가지고 마지막 한 개 전 것까지 리스트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추의 리스트가 출력이에요. 여기서 리스트가 이렇게 잠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거를 에다가 다 하나씩 더하면은 새로운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S1부터 S9로 나온 출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S1 더하기 S2도 있을 거고, 뭐 S2 더하기 뭐 S6도 있을 거고, 뭐 엄청 많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S10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각각의 S10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모하고 막 뭐 SX, SY는 뭐 S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가 구해졌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S10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의 값에다가 S10을 더한 값이 새롭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 플러스 sum passible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를 새롭게 하나를 더해준다. 마이너스는 뭘까요? 똑같이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네모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순서를 바꾸면 봐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관계죠. 이 네모랑 이 네모는 마이너스 관계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이거 두 개를 해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한 다음에 ABS,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걸 역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마이너스인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요.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무게는 없으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 뭐 양수인 것만 가져갈 필요가 없고 이것만 다 한 다음에 그냥 다 모든 걸 플러스 해준 것을 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냥 마이너스 파시블, U 파시블은 그냥 이거 한 개만 들어왔을 때 당연히 새로운 값을 잴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토탈 파시블은 이건데 여기서 이건 왜 해주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이건 왜 해주냐면 0인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에러가 났었는데, 이게 막 0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0이라는 무게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0이라는 무게는 잴 수 없는데 뭐 그냥 여기 잘못하다가는 이게 0이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이라는 리스트를 받게 되면 랭스를 잴 때 그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0보다 큰 경우만 가져가겠다. 리절트 리스트고, 이건 셋과 리스트를 취함으로써 중복된 거 피한다. 그쵸? 셋은 중복이 안 되는 것을 가져간다는 그거죠. 명령어니까 셋 리스트 하면 되고, 이렇게 출력된 리스트를 계속 이걸로 이용해서 계속 재기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거는 총 잴 수 있는 리스트, 그거의 랭스를 잰 다음에 최종 S가 최대 길이니까 최대 합이니까 최대 합에서 이걸 빼주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하고 시간이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런 100점 문제는 왜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당분간은 이 올림피아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중등부랑 고등부 한번 제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